저는 AI 융합학부 2, 3학번 류승희입니다. 일단 테크 주제로 하면 좋다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그 GDSC에 들어온 GDG에 들어온 이후에 1년 좀 크게 1년이 지났다고 봤을 때 1년 동안 뭐 테크적으로 유의미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뭔가 1년 동안 진로 방향 설정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랑 뭔가 느낀 점이 있어서 해당 주제를 선택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만 하다가 이제 뭔가 현타가 세게 왔어요. 언제까지 나는 감자로 살아야 되는가 이러다가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뭔가 똑같은 상태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발전 없는 본인에 대해서 공포감이 너무 심하게 왔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찾아봐야겠다. 근데 찾아봤는데 모르겠다. 그냥 인터넷 세상은 너무 정보의 바다고 용어들도 뭐라는지 하나도 다 모르겠고 너무 불친절하고 일단 용어들이 다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라는지 모르겠고 이제 정신병이 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정신병이 맞다는 말이 이렇게 심각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일단 어떤 분야가 있는지 IT 분야에 대한 도메인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다양하게 많은 분야들을 접해보고 빠르게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아는 도메인이라고 해봤자 뭐 프론트, 백엔드, AI라고 해봤자 AI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AI는 머신러닝 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일단 프론트를 먼저 해보자 하면서 막 이것저것 뭐 웹홈페이지 만들어보고 아니면 과에 그 이미 배포돼서 운영 중에 있는 메인이라는 앱 그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능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참여하는 식으로 뭔가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뭐 물론 앱 개발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백엔드에 대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개발에 참여를 했지만 뭐 웹페이지 만들거나 이런 거는 진짜 단순히 뭐 프론트 측에서 JS나 이런 식으로 하는 정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기능도 붙이고 싶은데 뭔가 이런 기능도 붙이고 싶은데 했을 때 아 이러면 서버가 필요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답답함을 좀 느껴서 아 이러면 서버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붙이기 위해서 백엔드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엔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것저것 또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거는 이제 솔루션 챌린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도 백엔드로 참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또 경험을 쌓아봤는데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다, 재밌다. 뭔가 내가 프론트 정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데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뭔가 직접 기능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뭔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데 이거는 뭐 프로젝트 내용을 첨부할 만한 것도 없을 정도로 뭔가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없었고 하면서 느낀 거는 아 데이터 분석이 너무 싫다. 머신러닝? 뭔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면서 뭔가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거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나는 뭔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관심이 없다. 뭔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기껏 아이디어를 짜 내보면 결국엔 데이터 전처리를 하거나 뭔가 사람들의 선호도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지부터 너무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 데이터는 AI인데 AI는 난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백엔드구나 하면서 이제 백엔드를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CS 분야에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최대한 넓은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두고 선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긁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2월달 뭐 그때쯤 한 3개월 동안 같이 조사를 해줄 친구들을 모아서 분업을 해야겠다.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막 그 IT대 교수님들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교수님들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를 다 긁어서 리스트를 한 다음에 매주 친구들과 역할을 나눠서 누구는 이거 조사해서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전 뭐 IoT, 뭐 분산 인베디드, 뭐 인지 컴퓨팅, 블록체인, 로봇, 비전 이런 식으로 쭈르르 다 나열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 기술에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실제적 저 추상화적인 개념이 너무 싫어서 결론적으로 이런 걸 공부를 하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까지 좀 생각을 해와서 공유를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전 뭔가 이런 방학 때 썼던 이 공유 이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 엄청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제가 크게 이제 버릴 거 버리자라는 마인드였으니까 이제 시스템 인베디드는 버려야겠다. 저 수준의 언어가 너무 복잡하고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 본인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뭔가 AI 슬슬 재밌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 분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그러고 이제 이런 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재밌게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파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관련된 거 보면 옆에 딴 길로 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재밌는 걸 찾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하면서 좀 뭔가 크게 느껴졌던 게 뭔가 제가 지금까지 사고하는 구조는 뭔가 너무 예를 들어서 뭔가 세상은 인덕션을 사용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구석기 시대 인간 마냥 부싯돌로 불 피우는 거 배우고 뭔가 와 이게 진짜 와 미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저 빌 게이츠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너무 충격을 느꼈고요. 뭔가 이 시대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생각도 빠르게 이 기술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겠다. 뭔가 이런 걸 느꼈고 조사를 하면서 뭔가 피지컬 AI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크게 흐르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왕 공부를 한다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 이런 조사를 하면서 좀 인상 깊게 봤었던 AI 분야들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강화학습이랑 지식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무튼 저는 이것도 이 당시에 처음 알아서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일단 기존 신경망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중치 편향 학습을 하지만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보상 개념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결국에는 최적화된 행동을 하게 하도록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게임 속 세상을 그냥 환경이라고 봤을 때 그 모델이 할 수 있는 액션을 부여해주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중치를 얻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페널티를 얻는지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뭔가 이제 개별화된 전략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각각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지식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 전이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연구 뭔가 있을 법하고 필요한 연구인 것 같다. 그리고 자본이 여기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관심이 크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뿐만 아니라 LLM도 앞에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강화학습이 LLM과 합쳐지는 경우에 이제 딥시크에서 나온 뭔가 저렴한 비용에 성능이 성능이 좋은 모델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식으로 뭔가 AI 분야에서 접목과 접목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구나 이런 게 매우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이 툴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LLM의 판단이 실제 동작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작업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피지컬 AI나 미래에 뭔가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LLM의 뭔가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LLM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남긴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모델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LLM에다가 레그를 붙여서 LLM의 답변을 할루시네이션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해주는 챗봇을 저희가 친구들이랑 개발을 했는데 이게 막 IT대에 있는 공지사항이나 학과별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다 긁어서 벡터 인베딩 시킨 다음에 랭체인으로 레그에 붙여서 같이
붙인 다음에 그 GPT-4o 모델을 사용해서 챗봇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레그를 붙여서 챗봇 개발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 아직 백엔드가 별로라는 말을 안 했죠. 저는 백엔드도 재밌는 것 같고 AI도 재밌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병행을 해야겠다, 둘 다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재밌는 공부를 더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백엔드 공부는 거의 뭔가 시간적으로 AI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뭔가 물론 백엔드도 공부를 찔끔찔끔씩 하고 있지만 저한테 유의미한 발전적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뭔가 그 웹앱 개발을 할 때는 되게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쫓긴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뭔가 이제 나의 가치를 어필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필할 만큼의 발전을 시킬 만큼의 흥미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AI에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뭔가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대한 말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AI를 어필을 해보자면 AI 기술 분야에 뭔가 자유도가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큰 이론 안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로봇 에이전트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LLM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비전이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아서 자유도가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논문 같은 거를 까보면은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때 엄청난 패러다임이 필요하기보다는 단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그런 잠깐의 뭔가 변화를 주면은 성능이 좀 많이 좋아지는 식의 연구가 많은 것 같고 이런 뭔가 단순한 성능 변화도 엄청난 성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그 마지막에 Let's Think라는 저거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그 GPT나 뭐 LLM 모델에다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프롬프팅만으로 그 답변 성능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Let's Think라는 한 줄이 큰 뭔가 연구가 된다라는 것도 저는 흥미롭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AI가 마냥 좋진 않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분야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모델 개발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가 있나? 라는 것도 좀 막막했고 그리고 사실은 AI 모델 개발은 독점 시장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 모델에 대한 강건성이나 그 모델 자체를 다루는 거에 좀 흥미를 느꼈어서 이런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본인한테 좀 불리한 환경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제 AI 발전이 빠른 만큼 발생 가능한 문제도 많다. 뭐 예를 들어 어드버저 어택이나 개인화되는 AI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나 부적절한 생성 남용에 대한 연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연구 분야도 흥미롭다. 이런 거에 일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뭐 마냥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 기업들이 모델을 다루는 걸 보면 파인튜닝 정도로 원하는 기능 모델을 수행하도록 개발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제가 뭔가 이런 저한테 문제는 나는 이제 뭐 해먹고 살까, 나는 뭘 공부해야 될까라는 게 저한테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이걸 선택해서 하는지 뭔가 저의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을 때 이 행동으로 인한 내가 얻은 게 뭔지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판단을 할 때 뭔가 뒷받침이 되니까 제 선택의 흔들림이 좀 덜한 느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이제 나노 단위로 본인의 행동을
의도해서 하고 그 행동에서 최대한 인사이트를 뽑으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AI를 할 것이다라고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에 보시면 제가 맨 위에다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진로 탐색의 과정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AI는 하겠지만 또 정확히 어떤 분야를 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지금 뭘 할지를 못 정하겠다. 이거는 그냥 다 해보고 싶어서 지금 못 정하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저한테는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라 또 이런 어떤 것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고 또 무한 인생 실험과 분석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